(25일입니다)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이 송영길에 대해서 엄정한 아주 객관적인 그 사설,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잘 표현한 사설이 실렸습니다. 송영길 귀국한 날 한국의 다수당이라는 169석을 가진 다수당이 보여준 낯이 뜨거운 행태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낯이 뜨거운, 낯뜨거운 행태들. 부끄럽다 이거죠. 창피하다 이런 겁니다. 장경태, 이 송영길 귀국한 날들 부끄러운 얼굴들이 쫙 사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송영길, 이재명이 안 나올 리 있습니까? 어떤 여성분 두 분이 딱 나왔는데 참 이분들 얼굴만 봐도 저도 확 돌려버립니다 지금. 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갖다가 지금 주름을 잡고 있다니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 의혹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송영길 아닙니까? 송영길하고 이재명하고 짬짬이가 있었다. 짬짬이가 과거부터 끈끈하게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며칠 전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거 아마 파헤치면요, 이것 또한 엄청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재명이 14년도에 시장할 때부터 그 밑에서 4, 5년 동안 핵심 역할을 했던 비서관이 바로 송영길의 보좌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저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돈봉투 의혹입니다. 물론 돈봉투 의혹입니다. 어저께 그 인천공항을 보면 말이죠, 참 TV를 보시는 우리 국민들 보면 정말 분통 터뜨렸을 겁니다. 개딸이라는, 소위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 150여 명이 모여가지고요, 송영길은 청렴하다 이랬으니, 아니 청렴이란 말 안 하고 다른 말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청렴하다고 그랬으니 정말 이거 뒤집어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는다 송영길, 그래 믿거나 말거나 개딸들이야 뭐 믿겠지. 근데 청렴하다 소리는 오히려 송영길을 2번 죽인 겁니다. 청렴치 않아서 지금까지 국민이 불안서에 간 송영길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렴하다 해놓으니까 이 민주당의 이 양심들, 이게 민주당의 양심, 이게 150명의 개딸들의 강성 지지자들의 표현입니다. 송영길은 청렴하다 믿는다. 송영길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누구하고 싸우라고요? 송영길은 싸워야 될 사람이 이재명이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재명이하고 짝짝꿍이 됨으로써 그의 운명은 이런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 모자, 티셔츠 등을 착용한 이들,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인천공항에서 김건희 특검하라고 고함질렀습니다.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은 관련자의 음성이 담긴 녹취가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송영길은 무조건 모르는 일이다, 새침 뻗다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파이팅하고 송영길은 어저께 보니까 잘 웃더군요. 양심이 마비된 건지 양심이 깨끗해서 웃음을 웃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저께 혀찰 일들이 참 많았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박홍근 원내대표 등 8명이 참석했는데 송 대표 기웃과 관련한 당의 입장과 향후 방침 등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니었습니다. 8명 중 단 1명도 돈봉투 사건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표도 회의 후에 민주당 돈봉투 관련 질문을 받자 이 얘기만 하면서 동문서답했습니다. 최고위원 거의 모두가 이날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 발언했습니다. 비판한 거죠. 대통령이 사고 칠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왜 사고를 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이참 국위를 선양하는 대통령에게 뭐 사고를 칠까 봐 걱정이라고? 당신네들이 지금 사고를 이미 쳤다고. 당신네들은
끝이 좋지 않을 사람들이야. 거기 최고위원들 모인 사람들 끝이 좋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이재명 끝이 좋을 것 같아? 정청래는, 장경태는 어저께 명예훼손으로 김건희 여사를 거짓말해서 조명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걸로 피소됐다고. 장경태도 끝나야 돼. 정치할 자질이 없어. 정청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정청래가 그래도 사태를 그래도 제일 잘 보고 있네요.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 맞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도 참 두통거리다 이랬는데, 두통은 자기들이 머리가 안 좋으니까 두통이 나는 거지, 머리가 건전한 머리 같으면 두통이 안 나죠. 김건희 여사는 아주 건전합니다. 김정숙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예. 모든 게 비교가 안 되죠. 미국에 기왕 갔으니 안전한 귀국을 바란다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아니, 안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 이재명 안전이나 잘 지키십시오. 이재명 안전이나 잘 지키라고요. 박찬대 최고위원 어떤 사고를 칠지 걱정이 태산 같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도 나중에 그 입이 어떤 입인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자입니다. 대통령 방미라는 중요한 국가 외교 대사를 두고서 정책 제시는 하지 않고 비아냥만 거리고 말이죠. 이런 나쁜 자들, 이런 자들이 무슨 야당이라고 합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죠. 사리에 맞지 않은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서영교란 여자, 이것도 최고위원이라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전쟁 날까 두렵다는 얘기가 많다. 자식 군대 보낸 어머니들이 걱정이 많다. 완전히 어떻게 하면 모함을 할까? 어떻게 하면 모략을 할까? 그것만 연구해서 항상 발표하는 최고위원회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 왜 그럴까요? 이 최고위원회에서 정책을 다루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면 대통령 욕을 하고 대통령 부부 욕을 하고 대통령 국정 수행하는 것을 모함하고 모략하고 가짜뉴스 만들고 왜들 이러는 겁니까? 이재명에는요, 안보를 팔아 위기를 사는 윤석열 정부라고 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안보를 팔다니. 안보를 판 자는 바로 문재인이었다는 사실. 북한에 팔았잖아. 아니, 북한에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안보를 갖다가 안 팔고 그냥 넘겼잖아. 에? 양심들 있으면 얘기해봐요. 양심들 있으면. 이 169석 양심 있으면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해보라. 이재명,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돼. 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 돈봉투 사건, 이런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 당대표 아니냐 이거야. 왜 당대표 당신이 무슨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라도 있느냐 이거야.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성남FC, 위례신도시, 쌍방울, 그 허다한 부동산 의혹. 부동산은 자법류에 들어갑니다. 자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이제는 돈봉투 사건에 휩쓸린 당대표가 됐으면 걸음아 날 살려라고 지금 도망을 가야 될 그럴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누구를 국가원수를 비판합니까? 우리 대통령이 왜 남의 나라 국계 경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국가를 방문하면 다 우리 국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데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일본 방문 시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KBS 보도가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KBS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억지를 부린 이런 자. 서운숙은요, 최고위원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서 하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치 무슨 단체로 무슨 그 코미디 하는 것 같다고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요. 마치 이 최고위원회가 전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전부 이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장경태, 서운숙, 서누 전부 다 보니까 전부 코미디 하는 무슨 희극 단체로 무슨 희극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가짜 드라마를 써대는 거죠. 민주당은 이날 당이 무당급 유튜버와 팬덤, 가짜 뉴스, 가짜가 가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돼 있다. 이렇게 민주당 이거요. 당 내부 진단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 국가의 169석 다수당이 하루 종일 보여준 낯뜨거운 행태라고 지적하는 이 조선일보의 사설자는 그야말로 박수받아야 할 사설 같습니다. 그대로 잘 표현해 줬습니다. 이 169석. 그들의 운명은 지금 운명의 여신이 미소를 짓고 있는데 행복한 미소가 아니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걸 모르고 까불고 있냐라는 그런 미소인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송영길 귀국날 한국 다수당이 보여준 낯뜨거운 그 행태들을 조명을 한 조선일보 사설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사설 안에 그 최고위원들이라고 치고 이렇게 있는 면면들 얼굴 면상들을 한번 보시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86들, 이제 386들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는 한 5, 6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한민국을 분탕질해 놓고 타이에 의해서 이제 끌려 나가야 되는 역사의 장에 그들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386에서 자성을 하고 자책을 하고 이건 잘못됐다. 어떻게 해서 돈봉투당이 됐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이 386이 도대체 뭡니까? 주사파 출신들이 대부분인 386입니다. 주사파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항적한 뜻입니다. 그게. 예? 대한민국 주적인 김일성이가 만든 사상 아닙니까? 주사파. 그거를 숭배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려면 자기들이 이념적 과오를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담백하게 참회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 정치권에 들어가지고 그들의 면모는 과거의 운동권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송영길이가 누굽니까? 국민들이 보았잖아요. 불란서에서 쇼하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송영길이 가장 돈봉투 부패 중에서 이 정치인의 부패 중에 가장 더러운 부패가 뭐냐면 돈봉투입니다. 부패, 콜랍션.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그 귀국날 송영길 청렴하다 하고 옹호를 하는 이게 무슨 386입니까? 이게 그 시대상입니까? 이게 주사파 논리에 나와 있습니까? 돈봉투 의혹이 송영길이가 귀국을 했는데 이재명 강성 지지그룹 개딸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송영길은요, 나로 인해서 발생, 책임있게 해결하겠다.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 역시 오리발로 끝내군요. 옹호가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옹호가 쏟아졌는데 386들 용퇴해라. 이제 떠나라. 정치권에 떠나라. 이제 다시 점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386들은요, 더 이상 국회의원 공보에다가 만약에 386들이 나면 86이라는 것만 딱 쓰면 국민들이 아마 안 찍을 거예요. 아니, 김민석이가 그래도 참 괜찮게 나는 생각했던 사람인데, 아니, 송영길이한테 물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물력이 없는 사람.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래서
어저께 아주 대화제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어제 귀국한 날 인천공항 그 취재진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이 많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오리발이죠. 인천공항에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하고 반대측 200명이 몰려드는 겁니다. 일부는 믿는다 송영길, 선당우사 송영길, 힘내라 송영길 피켓을 들고 송영길은 청렴하다. 청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청렴이라면은 청렴이란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얼마나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재명은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송영길 똥물이 튀길까봐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쟁터라고 생각하면은 대표는 당을 위해서 자기가 사과를 하고 뭔가 진정을 시키는 그런 국면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습니다. 이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걸 보니까 이게 혹시 나한테 이렇게 튀지 않나? 아닌 게 아니고 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사건이 나는 게 이재명 대표 사건 아니냐. 대표로 있는 당의 사건이니까 당신부터 사퇴해. 왜 송영길 혼자 그만두냐. 둘이서 같이 농계작전 해야지. 송영길은. 같이 가야지. 두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가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 뽑을 때 송영길이가 어떻게 했다는 게 탁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계들이 분노한 겁니다. 0몇 프로로 이 돈 봉투를 돌려가지고 당선된 당대표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과반수를 못 얻으면 다시 재투표하는데 김부겸 표하고 정세균 표를 갖다가 계산을 안 한다고 자기가 딱 단안을 당대표가 그건 포함시키지 마 해가지고 결국 억지로 당선을 만들었다고 지금들 난리입니다. 난리. 예. 그러면 임영길과 이재명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어저께 언론에 많이들 나오는데 그들 둘이 관계가 앞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냐? 바로 대선 후보를 뽑는 그 당시의 시츄에이션입니다. 그건 이제 민주당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재명이가 아니고 이낙연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으면 그래도 이재명이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는 적어도 사법 리스크는 없잖아요. 뭐 조금만 나오긴 나오겠지만 리스크는 없잖아요. 사법 리스크. 세상에 사법 리스크가 뭐 5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169석 당대표가 된 거 이게 전부 송영길의 도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후폭풍이 지금 이게 보통 거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불인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재명이도 나가게 되지 않겠나. 이런 이재명 입장으로 봐서는 아무리 입을 닫아도 불길한 느낌이 자꾸 든다고 아마 느껴질 겁니다. 우원식 캠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전당대회를 직접 뛰어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송영길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과 경쟁한 홍영표 우원식 캠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전당대회를 직접 뛰어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송영길에 돌 던지지 마!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예. 불과 지난달 전당대회 치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는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민주당 이
수뇌부들, 지휘부들이 얘기하는 내용하고요. 김기현 대표의 이 말하는 거하고는 이 품격이 달라요. 진실성도 완전히 다르고 김기현이 아주 깨끗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민주당들이 용어 사용하는 거는 위선 거짓으로 넘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길이가 청렴합니까? 아니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부패가 문제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송영길은 청렴하다 하니까 이게 무슨 정신이 나간 자들입니까? 이게 정신이 있는 자들입니까? 도덕적 우위는 국민의힘이 도덕적 우위 정도가 아니고요. 도덕적 천당에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양심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니 저 봉투 돌려가지고 저렇게 녹음이 나왔는데도 뭐라? 몰라? 나 몰라? 아니 지금 자기 이름이 나오고 그 이정근이하고 강아무개하고 둘이 한 얘기 나오는데 오빠 무슨 놈은 또 오빠 형님 많은 건지 이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정근은 왜 이렇게 오빠가 많아요? 오빠. 또 강내구는 형님, 연길이 형님. 아이고 죽겠어요. 정말 그거 듣고 나면요. 그 녹취록 듣기도 기가 더러워지는 것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서 정치를 한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댄 자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번에 제대로 민주당을 해부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부하고 분명히 근육도 해부해보고 인대도 해부해보고 신경도 해부해보고 뼈도 전부 다 이렇게 골학, 오스테올로지라고 그러죠. 이 골학이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딱 놓고 그들의 끝을 다 봐야 됩니다. 민주당 과연 국가에 얼마나 위해한 정당이었나.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했나.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힘이 자유우파가 승리해야 됩니다. 200석 정말 해야 됩니다. 이들은 영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호남에서 한다 해도 호남도 지금 분노해서요. 한 10% 정도가 푹 빠졌습니다. 호남에서. 저 리얼메타에 오늘 보니까 9점 몇 %가 빠졌더군요. 예. 자기들 홈그라운드에서 빠졌어요. 이제 앞으로 걷잡을 써서 다음 주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반영이 되는데 누구 반영이 되느냐? 아니, 송 씨가 청렴하다고들 하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팍 오르는가 내리는가 한번 봅시다. 내리면은 부패정당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그때 코를 땅에 박으십시오. 네, 오늘 4월 25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5월달이 되는데 5월달 내로 이재명과 송영길과 같은 이런 자들, 소위 부패와 또는 여러 가지의 사법 리스크에 연루되고 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진다면 결국은 그들은 퇴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169석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본 적이 없죠. 이재명 같은 분 봤습니까? 송영길 봤습니까? 아니 녹취에 나와 있는데도 아니라는 난 모른다는 거예요. 한두 마디가 아니고 많이 나오죠. 예. 이 녹취록. 목소리가 너무 쌩쌩해요. 이정근이 목소리를 제가 이제 알아차릴 정도 되니까. 강내구 목소리도 알 것 같고요. 네. 이래도 부인합니다. 이 극좌파들의 가장 특색은 뻔뻔스러움입니다. 그리고 부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마 주사파 운동할 때 배웠던 모양이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나가고 대한민국을 부셔나가서 그들 169석 그들 몸에 좋습니까? 미군 철수하라느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또 미국에 유학을 많이 보냅니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주사파 출신들이 미국 유학은 또 자녀들을 왜 보내요? 저 중국에, 북경대학을 보내요. 뭐 북경대학 실력이 좀 자녀들이 없다면은 북경보다 좀 낮은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북한 김일성 대학에 유학을 시키든지. 왜 미국의 그 대학에 유학까지 시키고 하면서 뻔질나게 반미운동하고 미군 철수 외치고 한 그런 사람들의 모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위선자들. 위선. 송영길 청렴하다? 예.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